아니, 조국 후보가 지금 어저께 그 언론에서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나 봐요. 평택 2개월 월세 계약설이 논란이 되자 조국 혁신당은 1년 계약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혁신당에서 얘기한 게 1년 단위로 지역을 옮겨 다니겠다. 그러니까 평택 을 지역에서 그래서. 이사를 계속 가겠다. 그 말을 안 했어야 돼요. 그럼 그 말이 네. 캥기니까 덧붙여버려서 속마음을 들켜버린 거. 이 보좌진이 누군지 모르겠어. 계속 실수하잖아요. 이 조국 아니, 당에는. 나는 이해가 안 가. 근데 왜 그런 말씀? 2개월을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아니, 유동현 근데- 말 맞다나?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가서 이제 조금 더 주고 약간 우리 깔세라고 하나? 단기 임차. 깔세지. 네, 그걸 이렇게 좀 비싼 값 주고 아마 그렇게 제청했을 구하기가 더 거예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2달짜리를. 1년짜리 사무실은 구하는 그렇게 것보다 구할 수 예를 있는 들어서. 사무실도 사무실도 하더라도 아니고. 근데 집을 그렇게 구하는 아니 거예요. 그게 이게 서울하고 좀 다르게 되게 지방은 아파트 미분양도 많고 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보통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보고서 북구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는 전세로 가졌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매수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네, 뭐그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건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전세로 가든지 그 다음에 하정우 후보도 전세로는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또 그렇지. 비판하신 분들은 아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네. 매매를 하라는 건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냐. 분당 사시더라고. 예. 이 원래 집이 분당이니까. 분당 사람이 둘이나 있어 거기에. 네. 집값에. 뭐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막간을 이용해서 부산 얘기하면 할 얘기 많아요. 아니 다들 거의 다 전세예요. 네. 민주당 후보들이 되게 갑자기 투입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상 후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걸 보면 갑자기 가서 우상 후보는 어디 춘천에 거기도 전세를 얻은 것으로 아는데 네.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 걸 파악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우상호 후보가 황당한 게 네. 김진태 지사도 부동산을 막 공격을 해요. 네. 그렇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본인 우상호 후보가 네. 서대문에서 정치 오래 하면서 네. 집이 없었어요. 네, 계속 없었죠. 전세로 네, 살았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원래 고향이 철원인데 포천에다가 단독주택을 짓고, 전원주택. 예, 전원주택을 짓고 뭐 부모님 묘소를 또 포천에다가 썼어요. 네. 원래 철원에 있던 걸 또 이장해 오시고 네. 그런 식으로 본인은 포천에다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06년 경에 이제 아파트를 서울에다 매수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직선거도 나가기 전이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서울에서 이제 검사 생활하고 할 때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종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을 해야 되고 비거주는 다 팔라 그러고 세금을 막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방에 내려간 사람들은 자기 집은 서울에 있고 거기 지역구는 전세를 얻는 경우도 있고 지역이랑 전혀 다른 곳에 아파트가 있고 본인 전세로 살면서 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고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서울에 살면서 왜 전세를 또 얻습니까? 분당집 팔고 매수를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무리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자기 진영 내에서도 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지는 행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것이고 결국에는 정원 후보를 무찌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강원도 평택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강원도 뽑았어. 아니 다시 서울로 왔어. 서울로 끝을 마무리. 아니, 근데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서울로 왔어요. 아니 민주당 저 궁금한 건 민주당 그러면 단일화가 될까요? 아유 어려워요. 진보당 진보 진영이랑 이거 전체 단일화가 안 될까요? 네,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요. 왜냐면은 저기는 지금 유 이재명과 구 친분들과의 그런 각축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상징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전혀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냥 김용남 개인과 조국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사실상 다음 전대 지금 민주당은 다음 전대밖에 지금 머릿속에 없거든요. 그렇죠. 다음 전당대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일화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다들 대표여가지고 출전 네. 선수들이 김용남 후보야. 김용남 후보 근데 또 잘 나오니까 여론조사가. 그러니까요. 사실 김용남 후보 처음 나갈 때만 해도 조금 열려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단일화에 분명히. 그런데 조국 쪽에서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이제 갔더니 여론조사 잘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 생각이 들죠. 당연히.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럼요. 근데 왜 생각보다 유희동 의원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제가 생각보다는 그 좀 JTBC 메타보이스에서 한 네, 거 네, 네. 유동인의 3등 나오고 18% 나온 네, 거 네. 그것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일단 네. 메타보이스라는 회사는 네. 그 샘플링 돼서 추출한 분에게 이걸 물어봐요. 네. 지난 대선 때 누구 뽑았어요? 아, 이걸 꼭 물어봐서 약간 판별 좀-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평택 전체 그냥 값을 나누면 굉장히 복잡해져서 평택 전체로 볼 때 이재명 50, 김문수 39, 이준석 한 9점 몇 요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여기 501명인가 그래서 없음 모름 빼면 아. 투표했던 사람이 421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찍었어요라는 사람이 그래도 한 210에서 220명 요 정도 나와야 되는데 298이야. 아, 네. 샘플이- 그게 부산 북갑 선거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메타보이스라는 회사 거를 계속 그렇게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100명 좀 넘게 나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약간 아무리 하우스 이펙트가 있네. 하우스 팩트라고도 아무리 지지를 바꿨다 할지라도 그렇지. 너무하잖아요. 70%예요. 이재명 대통령 찍었다는 사람 70%가 포집이 돼 있단 그러면 말이에요. 유이동 의원이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 그런 걸 봐야 한다. 아. 맨 뒷장에 있어. 아. 결과 분석표에. 근데 사람들은 이제 숫자만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봐야 되니까 네. 예, 그걸 보자. 그 평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겼어요. 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어요. 진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지지해요?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김용남 후보를 비판하는 여러 거기에다가 네. 좋아요를 눌렀대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는 고양이가 눌렀을 수가 아, 그럴 수 있어요. 고양이가 눌렀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네. 등장해서 선거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없죠. 예전에도 경남에서 막 등장을 했다가 그렇죠. 총선 말한 거 같아. 완전히 이제 역전되고 막 이런 게 있었단 아니,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은 아니지.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서 조국을 지지하고 막 응원을 해요. 그러면은 약간 뉴 이재명이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김용남 후보를 보고 이 사람은 우리 당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나중에 합칠 거니까 조국을 찍어줄까 했던 사람들이 근데 또 조국 문재인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고관여층에서는. 참고로 문재인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조국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서 될 수 김용남 있다는 후보가 거예요. 요새 표정이 좋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 등장을 보고 와 절묘하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굉장히 이제 근데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대표랑 김용남 의원이랑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앞서는 것도 있고 뭐 뒤서는 것도 있고. 요 조사죠. 요 조사. 근데 이게 유이동 너무 안 나와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아니, 진짜 근데 분석을 듣고 보니까 좀, 예. 네. 저기도 부산 북구각과 비슷한 게 뭐냐면 저기도 아직 판이 굳어지지가 않았어요. 특히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이 유이동 저분한테 이제 네. 후보한테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셋 다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끝까지 봐야 되는 지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재현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합쳐질 가능성을 좀 봐요. 울산시장 선거랑 연동이 될 극과 거고. 극인데. 후보로만 보면 김용남 극과 의원은 극인데. 좋은 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골로 갔어. 왜냐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가 예. 보수 진영은 단일화가 됐더라고요. 그 박맹우 박맹우 전 시장. 후보가 예. 전 시장이 예. 이제 단일화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가 김종훈 진보당 예. 후보랑 그 다음에 김상욱.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지금 울산에서 그 두 진영의 지금 단일화가 광역 의원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할 거냐 안 달라 할 거냐. 이거지. 네, 달라 지금 이거지. 진보당 입장에서는 광역 의원까지 포함시켜서 하자 단일화를 아마 그래서 지금 단일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김재현 후보가 여기서 포기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만 아마 단일화가 될 확률이 그러면 높죠. 이제 그쵸 울산에 근데 이제 그러면 광역으로 여기가 단일화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그 김재현 그 진보당 대표가 만약 드랍을 한다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 울산은 진보당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종원 후보를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머리 싸움에 고민해야 되는 근데 거죠. 그거 되게 고민을 해야 될 게요. 진보당 쪽 그 당원분들은 그렇지. 당 위에서 누구 찍자 한다고 말 듣는 분들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성이 매우 강하거든요. 어. 그래서 만약에 드랍을 한다 하더라도요, 네. 그 표가 고스란히 김영남 후보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 그럼 민주당 이거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메인은 울산시장 선거예요. 지금 그대로 가면 김상호 후보가 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다 나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큰 거를 이건 눈에 보이잖아. 그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원 그러니까 후보가 10% 정도는 상당히 많아져.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구청장도 2번인가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국회의원도 한 번 하고 북부의 선거. 꽤 그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탐이 나는데 부수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 민주당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도 얻을 게 있고. 근데 뭘 얻었지? 얻을 게 없는데. 진보당이요? 네. 진보당 의석을 얻잖아. 광역을. 광역의원. 광역을 얻잖아요. 대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주민을. 그러니까 뭐 근데 과연 네. 진보당이 그렇게 쉽게 응해 줄까 막판에 또 조금 좀- 궁금하긴 해요. 예, 그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교안 대표는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다. 합당까지도 제가 지금 살짝 얘기 들었는데 네. 뭐 합당 얘기도 합당 얘기인데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해요. 이분이 이제 나름 당에 저희 당에 당 대표도 하시고 그렇죠. 대통령 권한 대행을 온전히 잘 마치신 분이에요. 네. 어느 총리와 달리. 그래서 그분에 대한 평가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까지 해치면서 여기서 완주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주변 전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꾸준하게 지금 10% 정도 네. 나오고 예, 계시거든요. 예. 그 이유가 내려간 지도 꽤 됐는데 주중에는 항상 교회를 위주로 이렇게 다니신다고 하고 주말에는 이제 집회 평택 미군 부대 앞에서 지금 강성 유튜버들 그러니까 약간 그쪽 해서 같이 집회하시는 그것만 걸로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정치 자산이 같이 합쳐져서라고 저는 얼마 생각하는데 전까지 제가 광화문 여기서 개헌 반대를 외치시면서 단식하고 있는 거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식이요? 네, 단식하고 계셨었어요. 아 이거 나밖에 얘기 안 했죠. 어디가 또 맞아요. 단식을 많이 하세요. 네, 단식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뵀었었는데 하여튼 뭐 평택을은 보수 진영에서는 저는 이게 단일화가 될 확률이 저도 개인적으로 꽤 있어요, 제가 좀 볼 때는. 높다. 그리고 한교안 대표가 뭐 합당까지도 얘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저는 단일화 그래서 결론은 유이동 화이팅. 유이동 단일화는 화이팅, 합당은 글쎄요. 글쎄 합당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 절차 굉장히 그거는- 복잡해. 네. 그 아시잖아요. 절차도 절차지만 네. 전국 선거에 미칠 그럼. 영향은 큽니다. 아니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 가끔 인터뷰 다 들어보거든요. 그 부정선거 하시면서 왜 나왔냐라고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법이 있더라고요. 부정선거를 파해하는 법이 뭐냐면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 표 차이로 승리하면 부정선거는 없다는 거예요. 네, 좀 완화된 부정선거론이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 저도 이게 압도적으로 이기면 그러니까 승패를 바꾸긴 하지만 네. 당선자를 완전히 바꾸는 건 네, 아니니까 압도적인 표에서 표차. 네. 많이 이기면 그런 부정선거는 없는 거예요. 정치맹수님이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시네요. 아니 되게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목소리가 좋아서. 그러니까 부정선거로만 빼면 솔직히 저는 황교안 대표 들을 말이 좀 있어요. 재밌어요. 아니 근데 부정선거론이 나는 너무 정치 치명적이에요. 맹수의 이 방향성에 지금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어요. 저는 범보수. 황교안 대표 저희 당 오실 때 난리도 아니었어. 메시아 온 줄 알았잖아. 맞아요. 아니 뭐 나는 황교안이다 하시면 저 그분이랑 같이 당근 술도 있고 그래. 장배